안녕하세요 여러분,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분께서 이제 아파트 격리로 근무하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아파트 뭐 취업에 격리 업무로 하는데 장단점이 뭘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여기다가 적어 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 저는 이제 근무 중에 제일 싫은 게 민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복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조금 직장복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상도 엄청 만나고 막 시끄러운 단지도 많이 만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시끄러운 단지 막 일도 많고 막 사람들도 많고 막 전화도 많고 막 이런 데 너무 많아가지고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민원이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다른 회사에 근데 이제 그러다가 다른 회사를 갔더니 또 거기는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데는 사실 영업직이 아니면 이렇게 전화가 많이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막 엄청나게 막 시끌벅적한 곳만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정말 어떤 관리소는 전화도 거의 안 오고 뭐 한 달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하루에 한두 명 뭐 이렇게 있고 전화도 10통 이내에 온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시끄러운 데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막 호떡집에 불난 거 같은 거 막 시끌벅적 막 전쟁터 이런 거 너무 짜증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관리사무소 격리 직원이 장점이 뭐냐면 거의 폐업하지 않아요. 아파트는 지어지고 난 다음에 뭐 다른 회사가 뭐 1, 2년 있다가 폐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어떻죠? 일단 지어지면 한 30년은 가잖아요. 3, 40년은 재건축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굳이 나오지 않는 한은 거의 그 회사가 문을 닫진 않아요. 관리소 문 닫는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월급이 밀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의외로 다니다 보면은 월급 못 받거나 퇴직금이나 이런 거 못 받으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파트 관리소 다니면서 뭐 월급이 밀린다거나 물론 있었어요. 뭐 만약에 아파트 관리소가 두 개여서 여기서 월급 받고 여기서 월급 못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서로 관리비 받겠다고 막 싸우고 그런 곳이 있지만 대부분이 뭐 관리비 때문에 뭐 월급을 못 받는 이런 곳은 없습니다. 퇴직금 연차 안 주거나 이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월급이나 퇴직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 가나 직장이 있죠. 여러분들 이제 다녀보셨겠지만 아파트는 제주도에도 있고 거제도에도 있고 어디나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고 그럼 거기에 자리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지방이나 이런 데는 자리가 좀 없어가지고 좀 업무가 어려운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가고 싶은 사람은 뭐 10명인데 아파트가 뭐 5개만 있으면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은 곳은 어쨌든 어느 곳에 가든지 좀 전국 어디에 가든지 직장이 있다는 거. 아파트는 어디나 있으니까 전국 어디나 있으니까. 그리고 취업 연령대가 좀 높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20, 30대 되면은 나이 엄청 많아요 이러는데 제가 40대에 근무를 할 때조차도 어, 젊은 사람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디 가면 지금 왕언니잖아요. 그죠? 근데, 연령대가 보통 4, 50대, 5, 60대 이러다 보니까, 조금 취업할 수 있는, 그리고 오래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죠. 그리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된다. 요거는 그 격리뿐이 아니라 관리소장도 자격증 있잖아요. 주택관리사, 그리고 과장, 기존과장이나 이런 분들도 어떤 뭐 기존 자격증이나 뭐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하기가 쉽죠.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학벌이 막 높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직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 위에랑 말씀드린 거랑 약간 상통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사실은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 대졸도 있지만 뭐 고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전문 자격증 물론 이런 분들은 뭐 주택관리사 자격증이라던가 필요하지만 격리분들은 어떻죠?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은 없어도 되죠.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집 근처가 공사를 해가지고 좀 시끄러운데 혹시 제가 이제 너무 시끄러워서 끊으면 좀 뭔가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양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혼 여성도 가능해요. 의외로 20대에 미혼 여성을 안 뽑고 기혼 여성을 뽑는 곳이 아파트 관리소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참을성이 많이 필요한 직종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혼 여성보다는 결혼한 기혼 여성을 찾고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의외로 전문직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은행에서 한 5년 일한 친구하고 아파트 경력 1, 2년 있는 친구하고 보면은 보통 아파트 경력 있는 친구를 선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특수하잖아요. 아파트라는 이 직종이 약간 특수한 직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가도 그렇고 민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업무들이나 이런 게 좀 특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그쪽 업무를 했던 분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전문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을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여직원이 뭐 직원들이 한 막 50명, 60명, 100명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선 정말 잘해야지. 같은 직종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면 엄청 튀어야지 일을 잘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이에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 조금만 잘하면 인정받습니다. 대부분. 그죠?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이거는 곡간 열쇠를 친 그런 느낌이잖아요. 격리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소장님들이나 대부분의 이제 직원들도 좀 우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슬프기도 하고 좋은 점이기도 한데 여자들이 많으면 여러분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통 아파트는 여직원 나랑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한 명, 나 혼자 아니면은 이제 사무직원 한 명 아니면 많아도 3명 뭐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인에서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싸우는 일이 없죠. 아무래도. 그래서 감정 소모가 좀 적다. 제 친구가 전화 그런 상담하는 쪽에 다녔는데 여직원이 굉장히 그 사무실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싸우는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정년이 상대적으로 길죠.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직종이니까. 그리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업무적으로 일단은 이 14번 칼출근 칼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일이 많거나 초보인 경우에는 당연히 조금 칼출근이나 칼퇴근이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남자 직원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사무실에서는 왜냐면 물론 우리가 이제 파트가 관리 직원, 그다음에 뭐 경비, 미화, 기전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관리 직원도 뭐 소장이나 과장 빼고 뭐 격리 서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미화원 빼고는 대부분 남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사무실 직원들이 여직원이라고 해서 좀 잘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월급이 적지 않아요. 좀 경력이 쌓이고 좀 능력이 있다 싶은 분들은 급여 많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한 330, 310, 300 이렇게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중소기업이나 어떤 그런 좀 큰 그런데 기업에 비해서는 대기업 이런 데 비해서는 굉장히 소소하죠, 월급이. 근데 그래도 솔직히 가정주부로서 월급 받으면서 250 정도 받으면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직원들 보니까 정말 급여 낮은 친구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막 그렇게 엄청나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휴식기를 가졌다가 다시 시작도 가능해요. 대부분 결혼하고 아기 낳고 다시 취업하거나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5년, 10년 쉬었다가도 다시 일할 수 있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단점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의외로 초보가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특수하다고 그랬잖아요, 직종이.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그리고 한 명씩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이분들이 취업하기가, 그러니까 진입하기가, 초보가 진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에서 하는 일들을 혼자 다 하죠. 뭐 급여도 줘야 되고 인사 노무도 해야 되고 뭐 사람도 구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타이핑도 쳐야 되고 막 엄청 할 일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요즘은 이제 세무까지 하기 때문에 세무에다가 세무, 회계, 인사, 노무 뭐 작은 회사에서 뭐 인사팀, 총무팀, 뭐 회계팀 이렇게 할 일을 혼자 다 하죠. 그다음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세무가 옛날에 없었는데 이제 세무도 생기고 뭐 예전에는 좀 이런 일 안 했는데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좀 점차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한 그 민원이 많아서요. 감정 노동자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사실은 막 전화해갖고 괜히 소리소리 지르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난리 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그리고 초보나 경력직이나 아파트에 따라서 급여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에 내가 그러니까 기전기사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는 약간 그래요. 아파트는 A라는 기전기사님이 여기 5년을 다녔어도 들어오는 기사랑 급여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직원의 뭐 능력이나 이런 걸 봐서가 아니고 그 아파트가 월급을 많이 주면은 많이 받는 거고 그래서 직원들이 아파트를 옮기는 거예요. A라는 아파트에서 B라는 아파트로 옮기는 거지. 이게 만약 직장에서 급여를 계속 잘 올려준다면 왜 옮기겠어요? 그리고 오래 다녀도 월급에 인상폭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직급이 잘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10년을 거기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그냥 처음에 격리주임이면 격리주임으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왜냐? 요 단지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어요. 이 격리 업무 파트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밑에 누가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위로 승진하지도 못하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신경 쓰셔가지고 격리 뭐 차장, 과장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일이 많아진다 2번 썼네요. 그리고 상사가 수백 명이다. 요거는 어떤 거죠? 입주민에서 내 상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죠.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 그 한 명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사장님, 뭐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만 신경 쓰면 되죠? 거래처도 물론 신경 써야 되지만 여기는 그냥 나의 모든 우리 그 입주민들이 다 나의 상사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너 월급 주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공무원하고 비슷하죠. 공무원들이 내가 너 월급 주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공무원한테. 그런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무식한 뭐 개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밖에 엄청나게 공사를 크게 해갖고 제가 잠깐 멈췄어요. 어쨌든 의외로 좀 진상들이 많아요. K 진상이라고 하죠. 어, 막 무조건 전화해서 무조건 해달라, 무조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막 하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사실은 뭐 사장이면 사장이 자기가 책임지니까 그냥 자기가 만들어 하면 되는데 입주자 대표분이 그냥 잘 모르시면서 막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책이 없죠, 사실은. 그죠?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회계 처리라던가 그런 거에 따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따라서 못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몰상식한 관리소장님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막 우기시면 또 대책이 없죠. 그리고 이제 월급을 조금 준다. 그래서 정말 최저임금만 주는 것도 있죠. 그리고 공무원도 아닌데 법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계 처리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고 케어 아파트에 보고 안 내면은 뭐 과태료를 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공무원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공무원처럼 차라리 공무원처럼 대우를 해주고 뭐 연금을 주고 그 다음에 공무원처럼 해라 그럼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서 회계 처리 기준대로 안 하고 뭐 공동회계 처리 그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위탁이나 공사에 보고할 것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가 많습니다. LH나 SH 그리고 위탁사 이런 경우에 보고해야 될 게 많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전화도 많이 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 내부감사, 시감사 등 감사받을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죠. 그리고 같은 직종에 사람이 없잖아요. 아까 물론 아무도 없으니까 편하긴, 싸우지 않아서 편하긴 한데, 같은 직종에 사람이 없으니까 뭐 소장님 욕도 해야 되고 뭐 사람들 욕도 해야 되는데 혼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나누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사실은 어느 직종이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렇게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정말 저는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저께 어저께 이제 길을 가면서 벚꽃이 엄청나게 예쁜 게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유, 그래도 찾아주는 사람, 이렇게 벚꽃처럼 우리의 인생이 활짝 핀 어느 순간에 이제 조금, 저희가 우리가 40대, 50대, 막 60, 이렇게 많이 60대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조금 벚꽃처럼 이제 봄처럼 활짝 펴 있진 않지만 우리도 조금씩 조금씩 성숙해지고 익어가는 그런 우리 나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힘드신 일 많이 있을 거고 어려운 일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늘 정말 여러분들이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노래죠? 노사연 씨 노래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격리 업무를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오늘 사실은 막 공사가 갑자기 밖에서 이제 뭐 공사를 해서 제가 계속 껐다가 켰다가 좀 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